예, 매블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부동산 전문가시죠. 어태수 네오집스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 간만에 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왔네요. 기억하시는 분도 매우 많으시겠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간략한 자기소개 알겠습니다. 또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미국 부동산 프로테크 네오집스를 운영 중인 어태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집값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지고 서울이나 뭐 미국이나 집값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신호가 좀 잡히는 것 같긴 해요. 자세한 얘기는 조금 더 뒤에 여쭙겠지만 최근 기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모기지 은행협회라는 곳에서 발표를 했는데 촬영 시점 기준으로 지난주 대출 신청이 일주일 전보다 18% 감소했다고 합니다. 1월 주택 판매 계절 조정치를 감안한 통계는 전월 대비 0.7% 줄어서 400만 건이 나왔는데 이게 2010년 10월 이후 최저치라고 이런 통계도 있는데 현장에서 체감한 거랑은 또 통계랑은 또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좀 어떻습니까? 네, 현장에서도 방금 내용이랑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요? 네, 실질적으로 미국 부동산의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통계상으로는 거래량이 36%가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대비. 근데 작년에도 거래량 자체가 줄어든 상태였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2020년, 21년 금리가 가장 낮을 때 대비해가지고 지금 거래량은 엄청 줄었는데 원래 거래량이 한 36%가 들면은 집값은 한 25% 정도가 빠졌어야 됐는데 지금 거래량은 줄고 금리가 높아져서 대출 신청은 낮아졌다라는 데이터들은 나오는데 예. 집값이 폭락을 했다라는 데이터들은 아직 안 나오고 있죠. 그렇군요.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집값이 폭락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기다가 다시 오를 것 같습니까? 결론은 당분간은 금리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상승 여력이나 아니면 거래량은 반등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초점은 지금은 다 금리 하나로 좀 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렌트비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서학개미 분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이 옛날에는 제롬 파월이 누군지도 몰랐던 분들이 실시간 발언 뭐 새벽에 하는데도 시청을 하시더라고요. 친근해졌죠 이제. 이 렌트비가 최근 뭐 CPI 지표를 보면은 꺾이는 듯 하더니 다시 올라갔어요. 맞습니다. 좀 어떤 시사점을 좀 얻을 수 있는지 네. 현장에서는 좀 체감하시는 게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네네. 그 파월 의장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잡겠다고 하는 게 인플레이션 2% 이내. 근데 그런 그 인플레이션을 저희가 뜯어보면은 이제 1월에 CPI가 6.4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높았어요. 높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될까 많이 고민하실 텐데 그 이제 CPI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본다 그러면은 첫 번째가 이제 푸드 가격 저희가 먹는 거, 네. 두 번째는 이제 가스 가격, 세 번째가 주거비예요. 근데 이 주거비에는 매매 가격이 포함이 안 되고 렌트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스 가격이 한 6불, 7불까지 가다가 지금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또 이제 4불 초반, 그렇죠. 중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다시 조금 또 오르고 있고 푸드 가격도 잡혔다가 다시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정말 정책대로 고금리로 잡히는 게 눈에는 보였는데 자, 문제는 주거비용. 네, 주거비용. 네, 왜 그러냐면은 주택을 고민을 하실 때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내가 주택을 구입을 하느냐. 그렇죠. 아니면은 내가 렌트를 하느냐. 그러니까 한국은 그 렌트도 월세나 전세나가 있지만 이걸 묶어가지고 그냥 렌트로 한다 그러면은 원래는 주택 구입을 하실 분은 주택 구입을 하셔야 됐고 렌트 하실 분은 렌트 수요로 갔어야 되는데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바이어들이 어디로 갔냐? 다 임차인 쪽으로 간 거예요. 일단 밀어놓은 거죠. 그렇죠. 네. 지금은 내가 부담이 너무 되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집을 사기는 너무 부담이 돼. 그래서 당분간은 나는 렌트를 할 거야.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뉴욕 임대료가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기사도 보실 수 있고 타 지역들도 임대료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라고 기사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물가를 잡으려면은 아까 금리를 올렸는데 이거는 반대로 물가가 금리가 내려가야지 테넌트들이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야 다시 바이어 시장으로 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그래서 현재에서는 렌트비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야, 근데 참 이거 쉽지 않은 문제네. 약간 메비우스 띠 같이 금리랑 렌트가 서로 영향을 주는 그런 관계인데 맞습니다. 경쟁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모양새가 됐네요. 맞습니다. 야, 앞으로 그럼 당분간은 렌트가 잡힐 그럴 만한 요인은 보이지 않습니까? 요인이 이제 학습 효과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금리가 물론 이제 코비드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이에요. 하지만
이 수준에서도 미국에서는 거래량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2020년, 2021년 코비드 19 바로 이후에 미국 금리가 역사상 최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30년 고정금리를 뭐 2% 초중반대, 15년 고정금리를 1% 중반대에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 못 받고 지금 집을 살려다 보니 너무 아깝기도 한 거죠. 근데 이 수준이 이제 지속된다 그러면은 렌트비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없어지는 비용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잠깐 집을 사서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이제 우상향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분들이 다시 이제 돌아올 텐데 예. 그 돌아오는 시점이 과연 어느 시점이 될지는 저도 궁금해하지만 그걸 우선적으로 은행들이 먼저 선수를 쳐서 금리를 자동적으로 낮췄어요. 예. 뭐냐면은 기준금리는 계속 올라갔는데 은행들이 전통적으로 미국 이제 예대 마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출이 있어야 은행이 돌아가는데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대출 신청 건수가 아까 적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준금리 올라갈 때 모기지 금리는 올라가다가 자체적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조금 그때 나오다가 다시 또 금리가 조금 올라가다 보니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서 주춤한데 아마 이거는 은행들에서 또 선제적으로 자체적으로 금리를 좀 조정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FOMC에서 금리를 이제는 더 이상 상승폭을 조금 완화를 시키고 예. 내려가겠다라는 이제 스탠스가 나오면은 다시 이제 거래량은 반등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약간 역설적으로 집값이 좀 올라주는 기미가 보여야 이 렌트로 갔던 분들이 다시 매수시장으로 들어가면서 렌트비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중장기 미국 집값은 좀 어떻게 예상을 네. 하시나요? 부동산 가격의 이제 결정 요소가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롱텀하게 봤을 때는 수요와 공급이 가장 커요.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길게 봐서는 수요와 공급 때문에 미국 부동산은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목재 가격을 보시면 또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목재 가격이요? 목재 가격. 네. 뭐냐면은 이제 빌더들이 건축을 하시는 이제 빌더들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많이 짓겠죠. 근데 서브프라임 직후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할 때 목재 가격이 내려갔죠. 왜냐? 빌더들이 집을 안 지으니까. 이게 좀 미국과 한국의 차이를 좀 알고 넘어야겠네요. 네네. 우리나라는 보통 세멘과 철근으로 짓지만 미국은 주로 나무로 짓는 거죠. 대부분 목재죠. 네. 다운타운의 이제 하이라이즈 콘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이제 싱글 패밀리 타운하우스처럼 다 단층이나 뭐 2층, 3층 정도로 짓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목재 가격이 이제 주요 지표라고 이제 보실 그렇군요. 수가 있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그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거의 줄어들거나 없어지면은 그 당시에 목재 가격이 내려갔다가 차후에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목재 가격이 올려가면서 이때 짓지 못했던 공급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벌써 쇼티지가 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수요자는 늘어나는데 몇 년 동안 짓지 못한 게 또 반영이 돼서 집값이 더 올라가고. 근데 지금이 목재 가격이 또 많이 떨어졌어요. 목재 가격이 약간 선행 지표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못 짓는 것들이 또 차후에 금리가 내려가서 사람들이 이제는 렌트 시장에서 바이어로 갈 때쯤이면은 이 못 지었던 거를 또 어떻게 바로 또 공급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아마 더 가파르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네오집스가 쉽게 미국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중간에서 네네. 제시하시는 그런 곳이잖아요. 네네. 네오집스 관심 많은 분들은 아마도 미국 부동산 투자에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네. 언제쯤이 좀 적기일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계속 보고 있는 게 저희도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좋은 부동산을 보여드리는 게 저희의 이제 목표이자 저희의 골인데 지금은 정말 그 금리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수요와 공급이 이제 롱텀하게 봤을 텐데 숏텀하게 봤을 때는 금리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반복이 되다 보니 우상향할 것으로는 저희도 생각하지만 네. 이게 언제부터 턴이 될지는 저희도 금리인데 그게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아마 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올해 하반기까지는 조금 그냥 째려보는 정도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좀 선제적으로 움직여도 되나요? 캐시로 100% 구입을 하신다라고 금리에 영향을 하면은 받지 않고. 네. 그러면은 뭐 지금이 오히려 바이어한테는 더 좋은 찬스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대출이 필요하시고 그 이제 다운페이라고 이제 자기 자본이 해외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70% 이하다라고 하면은 저는 아직 좀 기다려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다운페이라는 게 본인 부담금을 말하는 건가 보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0억에 해당되는 주택을 산다 그러면은 한 7억 정도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30%를 은행에서 론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지금도 괜찮지만 그 이상으로 대출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좀 기다리셔야 될 때라고 봅니다. 보통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집을 살 때 부담해야 되는 뭐 주담대 금리랄까요? 네. 몇 퍼센트 정도 나옵니까? 오늘 기준으로는 30년 고정금리가 거의 7% 초반대가 7% 나옵니다. 초반. 네. 네. 좀 근데 부담스럽긴 하네요. 네. 근데 그 금리도 물론 이제 대출 비교를 해주면서 낮은 금리 거의 한 1%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LTV를 가지고 론을 해주다 보니까 미국에 이제 크레딧이 없죠. 또 없죠. 인컴이 없죠. 네. 그래서 아까 그 7%보다 더 높은 금리가 적용이 되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오집스를 통하면 좀 이렇게 금리도 낮출 수 있나요? 저희 플랫폼에서 보시면은 그 네. 해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미국 부동산, 미국 자산에서 투자할 때는 이 달러 베이스로 투자하기 때문에 환율이 또 민감하거든요. 맞습니다. 환율이 좀 1,200원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네. 다시 1,300원을 넘었거든요. 네. 환율 전망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도 저도 이제 신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리지만 환율은 더욱더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환율이 얼마다 이거보다도 한참 높았을 때가 이제 1,439원까지 갔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1,200원대 가다가 다시 이제 1,300원을 찍었는데 밴드 구간은 저는 올랐다고 생각해요. 1,050원 이때는 솔직히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 그래서 강달러는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한 1,200원에서 1,250원대까지도 이제 목표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1,200원보다 더 언더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조금 더 스탠스를 공격적으로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연말이 돼서 금리도 좀 어느 정도 내려오고요. 네. 혹은 내년 초반이 돼서 환율도 뭐 밴드 자체는 높아졌더라도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왔다. 네네. 그래서 이제는 미뤄왔던 미국 부동산 투자 한번 결단해보겠다. 네.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이 엇 대표님의 생각은 네. 한국인의 입장에서 어디가 좀 유망하다 네. 이런 거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유망 지역이라는 게 뭐 소위 요즘 뜨는 지역이 있고 전통적으로 유명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을 잠깐 이제 여행을 갔다 오다 보면은 네. 자 시애틀 지역 그리고 이제 샌호세, LA,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 그래서 웨스트 코스트는 전통적으로 이쪽이 굉장히 예. 이제 인기가 있는 지역이고 왜 인기가 많아요? 그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좋은 기업들이 있고 또 캘리포니아는 이제 날씨 때문에 이제 그렇죠. 선호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투자 목적으로도 그 지역을 잘 아시니까. 네, 그래서 이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중부 지역 가다 보면은 이제 가격대 때문에 또 선호를 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쌉니까? 좀?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크죠. 그래서 라스베가스, 그다음에 댈러스, 오스틴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한 40만 불에서 50만 불이면은 뭐 5베드에 전용 면적으로 한 120평. 120평? 네, 전용 면적으로 제곱미터 아니고요? 120평. 와. 네, 이런 것들을 아직도 이제 구입을 하실 수 있다 40만, 보니까 50만 불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역들은 이제 금액대에 맞추시는 분들이 선호하시고 또 요즘은 이제 조지아 지역이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으세요. 왜요? 왜냐면은 거기 이제 SK 배터리, 현대, 삼성 또 하나큐셀 같은 경우도 그 태양광 산업을 올해 또 초에 발표하기에 예. 3.2조 원 규모로 또 그 조지아 지역에 이제 한다고 하니 음. 거기에 또 2차 벤더, 3차 벤더, 4차 벤더들도 저희한테 그 지역에 이제 창고라든지 매뉴팩처링을 할 수 있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니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또 다 지어지고 나면은 그분들이 현지 채용이라든지 주재원으로 오게 되면은 또 레지던셜에 또 수요가 많아질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조지아 지역 그리고 이제 뭐 또 전통적으로 이제 맨하탄 지역, 뉴욕 지역, 뉴저지 지역, 보스턴 지역. 그래서 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잘 아시는 지역, 또 자녀분들이 유학 생활을 하시고 있는 지역, 또 새롭게 급부상돼서 지역이 이제 올라가는 곳, 이렇게 좀 기결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렌트, 테넌트를 한국 사람을 목표로 한 분이 많으신가 봐요.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라기보다는 주재원이길 좀 원하시는 게 많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 주재원에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렌트비를 주재원, 회사 차원에서 이제 개런터가 되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월세 밀릴 일이 없군요. 그렇죠. 그 큰 리스크를 하나 더 내요.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크레딧도 이제 회사에 대한 크레딧을 가질 수가 있고 렌트비를 본인이 이제 회사에서 뭐 아웃이 되지 않는 한 네. 물론 이제 주재원은 이제 오실 때까지는 그래도 그게 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주재원분들을 테넌트로 원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